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4월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4월 CPI를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1% 상승을 웃돈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는 소폭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CPI는 이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면서 이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후퇴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75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다시금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줄지는 향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보자면 4월 CPI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딱 이렇게 뉴스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프리스 4월 CPI 몇 차례 75bp 인상에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50bp라고 딱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워낙 세다 보니까 75bp도 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의견이니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솔직하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 환차선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가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한동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볼 수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플레이션 유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다시 한번 줄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 중단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의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원전이나 이런 쪽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으니 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왜 높고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뭐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소도 줄이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 대체제가 있어야지 전력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용이 됐던 게 천연가스였습니다. 하니까 석탄이나 이런 걸 줄이고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주도한 건 독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에 지금 반도체 시장에 수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웨이퍼 가격 하락 전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지금 공장을 안 돌리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재고도 좀 있을 거고 해서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거지. 계속해서 우하향에서 꺾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반도체 사용량들을 보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중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바이든. 중국 관세 인하를 만지작거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의 이 공장들도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만약에 바이든이 중국 관세 인하까지 해서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들 공장 풀로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소비재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배운임 역시도 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미국 쪽에서 중국 관세를 실제로 인하할지 요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죠. 지금 색조 화장품들이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본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외에도 OEM이나 ODM 쪽까지 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올라도 편의점 간다. 필수 소비재 이쪽이 주목이 된다. 요거 또한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현재 뭐 시멘트나 창호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공장이 거의 스탑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졌을 겁니다. 한데 중국 쪽이 열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중국 쪽에서 이 약간 잠궜다가 열었을 때 탄소 배출권이 반등을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요거 탄소 배출권 관련주랑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싹 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여기에 따봉 하나씩 눌러주시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계속 빠지고 있죠. 일단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서 향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일단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SMR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라는 이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좋은 뉴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는 단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발도 개발이지만 미국 쪽에 이 뉴스케일 파워 쪽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지원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시장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MR은 지금 어차피 몇 년 뒤에 상용화가 완벽하게 끝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기존의 일반 원전이 있잖아요. 이들의 매출이 지금 크게 올라갈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가스관이 가장 많이 통과를 해서 많은 양을 공급을 하는 만큼 이쪽 지역을 잠그느냐 아니면 못 잠그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출렁거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피해가 유럽 쪽에 갈 것이고, 이 피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더욱더 심각하게 찾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원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유럽 쪽에서 SMR 쪽에 대한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까? 떨구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한국 쪽에서 떨어진 거 상대 나라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좋지 않지만요. 그래도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확실하게 팔았는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매집 해놓은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렇지만 힘이 빠진 건 아니다.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닥 다시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어디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번에 쭉쭉 올라가는 이러한 자리들처럼. 그러면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 자리를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60일선 빠르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지라인, 저항라인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일단 지지라인은 솔직하게 일봉상은 다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상에 여기에 하나 있네요. 가격상으로 놓고 보면 한 18,350원, 18,350원이면 요 부근, 여기 부근에 지지라인이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터치를 해준다면 그럼 더 이쁜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선을 따라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자리 잡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 저항 라인 두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며 그저 시간만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괜찮은 섹터들을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에서는 더욱더 집중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역시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섹터를 일주일에 두 번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